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지루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핸드폰을 손에 들지 않고 스크린을 보지 않고 즉각적인 자극이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겨본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무한 스크롤, 넷플릭스의 다음 에피소드, 배달앱에 한 번 클릭 주문, 온라인 쇼핑의 즉시 만족.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즉각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고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당신이 즉각적인 쾌락이나 자극 없이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누가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인가요? 칼 융은 1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인간을 점점 더 무의식적이고 조작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의 가장 어두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쇠사슬 없이 만들어진 노예가 되었습니다. 폭력이나 강제 없이 통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노예 상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쾌락의 함정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충동과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조작합니다. 하지만 융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발전과 개성화는 쾌락 추구가 아니라 의미 추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이 쾌락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정교한 조작 시스템에 포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쾌락을 추구할 때 당신은 실제로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피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장기적인 의미와 목적을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정교한 조작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물리적 힘과 공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권력 구조는 훨씬 더 영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도파민 납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원래는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 음식 찾기, 번식,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게임에 레벨업 온라인 쇼핑의 구매 완료는 모두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적 자극들이 자연스러운 보상보다 훨씬 강하고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 달고 더 중독성이 있지만
실제 영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뇌는 이러한 과도한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보상들, 독서의 즐거움, 대화의 깊이, 자연의 아름다움, 은지루하고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예제의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는 5분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입력과 산만함 없이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선택의 착각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백 개의 TV 채널, 수천 개의 앱, 수만 개의 제품. 하지만 이 모든 선택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진정한 선택은 쾌락과 의미 사이의 선택입니다. 편안함과 성장 사이의 선택입니다. 수능과 개성화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선택들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두려움 기반 마케팅입니다. 현대 광고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즉 포모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 사이클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구매합니다. 우리는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소비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복잡성의 압도입니다. 현대 세계는 너무 복잡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 정치 시스템, 기술 시스템의 복잡성은 우리를 전문가와 권위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의존성은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여론의 산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즉시성의 중독입니다. 현대 기술은 모든 것을 즉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배송, 즉시 스트리밍, 즉시 소통. 이 즉시성은 우리의 인내심과 지연 만족 능력을 파괴합니다. 지연 만족 능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성취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즉시성의 문화는 이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우리를 집단 무의식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에 고착시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으로 발전하는 대신 충동과 욕구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러한 원시적 충동들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 충동들을 의식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 권위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예제의 본질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피해보세요. 한 달 동안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력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융이 제시한 개성화의 길은 쾌락 추구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의식 확장, 자기 인식 개인적 책임의 길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조작당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납치와 뇌 화학의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현대 기술과 마케팅에 의해 재프로그래밍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핵심적입니다. 도파민은 원래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할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음식을 찾을 때, 안전한 은신처를 발견할 때, 짝을 찾을 때 도파민이 방출되어 우리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이 고대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좋아요 게임 점수, 온라인 구매는 모두 도파민 방출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적 자극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도파민 기준점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일상적인 활동들, 대화 독서 사색, 은지루하고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자들의 뇌 스캔은 코카인 중독자들의 뇌 스캔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고 같은 패턴의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화학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행동에 약물이 아닌 경험에 중독되어 있지만 뇌 수준에서는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가능한 한 중독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그들의 플랫폼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전 임원이었던 션 파커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설계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도파민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한 스크롤 풀투, 리프레시 가변 비율, 강화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은 중독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들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의 연구와 개발이 투입된 정교한 조작 도구들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점 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 없이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2000년 12초에서 2015년 8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붕어의 주의 집중 시간인 9초보다도 짧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우리가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우리가 현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식의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의식을 확장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의식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생각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창조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예제의 정수입니다. 물리적 쇠사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쇠사슬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심지어 기쁘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자유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독자가 진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화학적으로 변화된 뇌가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고 화장실에 갔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답이나 자극을 찾지 않고 지루함이나 불안함과 함께 앉아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각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의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재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주의 집중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깊은 사고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견디고 지루함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연기하는 능력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의 전환입니다. 외부 조작에서 내부 권위로의 이동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로의 여행입니다. 편안함과 쾌락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제로는 더 큰 고통과 더 깊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심리는 도전과 저항을 통해 강해집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어올릴 때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힘도 어려움을 극복할 때 발달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서 이런 성장의 기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하거나 농사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앱 하나면 됩니다.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읽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GPS가 모든 것을 해줍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이 즉시 답을 제공합니다. 이런 편의성들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내심 끈기 문제, 해결 능력, 독립성. 이런 능력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개인을 점점 더 집단에 의존적으로 만들고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쾌락 추구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방출됩니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직후에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던 물건을 주문할 때는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착하면 보통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사이클입니다. 쾌락 추구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고난은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취감을 줍니다.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졌지만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극한의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고 쾌락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을 피하려고 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면 우울증이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도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했습니다. 추위, 배고픔, 가난을 경험해 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정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편함을 즉시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음식을 주문하고,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외로우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즉각적인 만족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신적 근력은 신체적 근력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서 정신적 근력을 사용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작은 좌절에도 무너지고 작은 지연에도 화를 내고 작은 불편함에도 도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예제의 메커니즘입니다.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연 만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 약해진 근육을 다시 키우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함에서 도전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실용적 전략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현대 노예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도파민 금식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즉각적인 쾌락의 원천들을 일정 기간 동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부터 시작하세요. 24시간 동안 이런 자극들을 완전히 피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금연할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편함을 관찰하세요. 저항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이런 자극들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성공적이면 3일로 늘려보세요. 그 다음 일주일, 한 달로 확장해 나가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가 재조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것들, 책 읽기, 대화 자연 관찰. 이 다시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불편함 훈련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 공복 상태, 유지 추위나 더위 견디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연습들의 목적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작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게 되면 더 큰 도전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찬물 샤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불편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깊은 작업 연습입니다. 깊은 작업이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지적으로 까다로운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가장 잃어버린 능력 중 하나입니다. 매일 최소 1시간씩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 집중 근육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집중 상태에서 오는 만족감이 표면적인 자극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의도적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지루한 시간을 만드세요.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휴대폰을 꺼내지 말고 그냥 있어 보세요. 지루함은 창의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방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으면 이런 창의적 과정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의미 있는 목표 설정입니다. 즉각적인 쾌락 대신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찾으세요. 이런 목표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공하는 깊은 만족감은 어떤 즉각적인 쾌락보다도 더 지속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관계의 깊이 추구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표면적인 연결 대신 진정한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호 지지적인 공동체를 만드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제공하는 연결감과 소속감은 어떤 가상적 연결보다도 더 만족스럽습니다. 7번째 전략은 비판적 사고 개발입니다. 미디어 광고, 정치적 메시지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세요.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정보가 생략되었는가?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습관화하면 조작과 선전에 덜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정보 평가자가 됩니다. 8번째 전략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이킹 정원 가꾸기, 단순히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과도하게 자극받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우리를 더 큰 전체와 연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런 변화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형성된 습관과 신경 경로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작은 단계들을 꾸준히 실행하면 점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매번 다시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은 자유 그 자체만큼이나 가치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쾌락과 의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노예제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쾌락은 외부에서 오지만 의미는 내부에서 옵니다.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의미는 지속적입니다. 쾌락은 소비를 통해 얻지만 의미는 창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쾌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의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프랭클이 발견한 것처럼 인간은 극한의 고난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의미의 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원천들, 종교 공동체, 가족 전통, 이 약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쾌락은 의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진정한 의미는 3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그리고 태도적 가치입니다. 창조적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예술, 우리의 발명, 우리의 기여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적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움, 진실,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의미입니다. 예술 작품 앞에서 감동받을 때, 자연의 장엄함에 경이로워할 때, 다른 사람과 깊은 연결을 느낄 때 경험하는 의미입니다. 태도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질병, 손실, 죽음과 같은 불가피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느냐에서 찾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가치는 모두 쾌락 추구하는 정반대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소비가 아니라 창조를 요구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을 요구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도 본질적으로
의미 창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의 독특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의 전체성을 달성하는 과정은 모두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 혼란 때로는 고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을 포기하고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소셜미디어로 도망갑니다.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면 게임이나 쇼핑으로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미를 찾는 능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어려움을 피할수록 의미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근력이 약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쾌락에서 의미로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쾌락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쾌락을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로 보라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창조적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쾌락을 직접 추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면 쾌락도 함께 따라옵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불행해지지만 의미를 추구하면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이 현대 노예제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쾌락 추구를 멈추고 의미 추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외부 조작에 덜 취약해집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혹에 덜 현혹됩니다. 의미를 가진 사람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안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노예제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쾌락 추구에서 의미 추구로의 전환입니다. 소비에서 창조로, 회피에서 직면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쾌락 추구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만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는 대중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만이 선택하는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쾌락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자유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